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네, 이번 주는 사실 알지노믹스의 상장을 기다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하죠. 상장일 체크포인트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노믹스는 RNA 편집 기술을 가진 유전자 치료제 개발 회사인데요. 특히나 RNA 치환 요소 기술을 기반으로 했고요. 잘못된 RNA를 제거함과 동시에 치료 기능을 가진 RNA를 생성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치료제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낼 수가 있었죠. 이 RNA 치환 요소 기술에 대해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나 산업 자립성, 국가 안보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정부가 지정한 기술이라는 거죠. 특히나 첨단 바이오, 유전자 세포 치료 분야에서는 최초 1호 기업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간암, 교모세포종, 망막색소 변성증, 알츠하이머,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면서 기존의 유전자 치료제가 희귀 질환에만 한정됐던 부분을 넘어서 좀 대형 시장까지도 침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특히나 미국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건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난 5월 총 1조 9천억 원 규모의 RNA 치환 요소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규 RNA 편집 치료제를 개발하는 공동 연구고요. 유전성 난청 질환을 우선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유전성 난청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일라이릴리가 원하는 타겟을 복수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타깃을 추가로 지정하면 계약금도 추가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알지노믹스가 또 해당 타깃의 후보 물질을 도출하게 되면 마일스톤까지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선급금, 업프론트는 크지 않지만 타깃이 추가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아무튼 어찌됐든 글로벌 제약사 시총 1위인 일라이 릴리와의 협업, 기술 이전이라는 포인트에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을 끌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을 보면 25년 3분기는 일라이 릴리 선급금 들어온 거 매출로 잡힌 상태고요. 아직은 적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었어요. 과기부나 산업부가 지정한 전략, 첨단 기술 보유 업체에 대해서만 단순히 기술 평가만으로 상장 추진이 가능하게끔 만든 제도입니다. 아까 그 국가 전략 기술 1호 기업으로 지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가 가능했던 거죠.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 단기순 손실의 규모가 엄청 큰 것은 상환전환 우선주와 전환 우선주 평가 손실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공모가는 22,500원, 삼성증권 또는 NH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해보면 우리사조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없이 다 소화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약은 82.79%입니다. 수요 예측대 74.29%라 조금 더 높은 기대치가 있긴 했는데 90%를 최종적으로 넘기진 못했어요. 근데 보면 확약의 대부분이 6개월과 3개월 장기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6개월 비중이 47.82%로 가장 높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알지노믹스에 대한 장기 기대감도 꽤 크구나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앞서 상장한 에임드 바이오 수요 예측대 확약은 알지노믹스랑 비슷한 수준이긴 했거든요. 근데 에임드는 최종적으로 96.8%나 됐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운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적용해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계산해 보면 357만 2,021주, 주식 총수의 25.97%까지 감소합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804억 원 정도의 사이즈. 우리 에임드 바이오 최종 유통 시총이 1,190억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804억 원도 이 회사의 가치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소화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 중에서는 기존 주주의 비중이 78.14%,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청약제가 14.42%, 외국 기관 7.16% 정도입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KYI 투자조합, 기타 소액주주 183인의 지분이 있습니다. 먼저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발행가액이 10원, 674원, 1668원, 7699원, 그 이후에는 1989원,
17,935원, 2022년 이후로는 17,935원에 발행이 됐네요. 어쨌든 전부 공모가 22,500원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주관사인 삼성증권도 1,990원에 취득한 물량이 있어요. 자, 근데요. 에임드바이오 때 느끼셨겠지만 기존 주주들도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이나 기대감이 크면 상장일에 대충 막 팔고 나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에임드바이오의 따따블 플러스 상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흐름도 좋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은 거, 단가 낮은 거, 이번에 알지노믹스에서 크게 위험 요소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16일자 38 커뮤니케이션 기준 사상 최고가는 42,500원, 현재가는 무려 132,500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장외에서도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나 높다라는 거 잘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최근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2,500원이면 공모가 22,500원의 거의 6배 수준인 거죠. 수익률로 489% 정도? 500%에 가까운. 그러니까 다들 기본적으로 따따블, 그 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왜 그렇게까지 기대치가 높은 것이냐? 국내에서 사업 내용이 유사한 기업을 꼽으라면 대표적으로는 올릭스가 있습니다. RNA 무력화 기술을 기반으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거든요. 문제되는 RNA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이 회사도 일라이릴리를 포함해서 연달아 계속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26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2조 8,301억 원. 알지노믹스는 공모가 기준 약 3,098억 원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지금 9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보면 올릭스가 기술 이전 계약을 더 많이 따낸 상태이기는 한데 매출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알지노믹스도 일라이릴리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또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라이릴리와의 계약 규모만 딱 놓고 보면 올릭스는 9천억 원, 알지노믹스는 1조 9천억 원, 2배 정도 더 큰 규모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릭스의 시총을 아예 다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람이든 기대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에임드바이오 상장 시점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 오름 테라퓨틱과 기술 이전 건수나 규모가 조금 비슷한 수준이고 리가캠바이오에 비해서는 기술 이전 건수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에임드바이오의 시총은 오름 테라퓨틱과 리가캠바이오 사이 어디쯤 잘 가면 2조에서 3조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16일 기준 에임드바이오의 시가총액은 약 4.6조 원, 오름 테라퓨틱이랑은 지금 비교가 안 되고 리가캠바이오를 바짝 따라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알지노믹스도 시총 한 2조 원에 가까운 1조 후반대까지는 충분히 따라 붙으려는 성질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게 아예 불가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알지노믹스는 우리가 아크릴이나 나라스페이스가 잘 갔든 못 갔든 본인은 제 갈 길 갈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크릴이 또 저렇게나 튀어줘서 더 좋은 상황이 된 거고요. 나라스페이스의 최종 성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영상을 녹음합니다. 그게 알지노믹스한테는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정리하자면 가벼움으로 승부를 보는 종목은 아니고 가치로 치고 나가줘야 되는 종목입니다. 비교 대상인 올릭스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9분의 1 수준이라 상승 여력은 너무나 충분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올릭스 시총의 2분의 1까지만 따라간다고 해도 현 주가의 4.5배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따따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상장일에 시초가부터 따따블로 잠겨서 출발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고요. 잠깐 상이 풀리더라도 다시 상으로 진입할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그때를 다들 진입할 기회로 여기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네, 비례 손익분기는 약 24% 정도고요. 따따블에 잠긴다면 급하게 팔지 않고 잔량 체크하면서 그 다음까지 한번 넘겨보셔도 될 것 같아요. 부디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들이 그냥 헛된 기대에 그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